제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의 빙의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빙의. 예. 목소리 중요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런 거 못하고 예. 김수민 근데 이거를 잘하지 그런 거.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뭐요? 중수청?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 네. 그러면 이게 검찰도 있고 경찰은 오히려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다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더 이게 독립성을 침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네. 경찰이 경찰도 있고 네.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데 네. 이 중수처까지 하나 더 지어준다. 네. 그럼 이게 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예. 의원이 사실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선인의 빙의를 해보자면 네. 뭐 그런 거죠. 야 동훈아,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표정 관리 좀 하시죠.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의문스러운 게 제가 사회부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이걸 도대체 민주당이 왜 하려는 건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애초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그 검찰을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서 네. 이게 뭔가 이게 민주당을 괴롭혔던 조직 이렇게 약간 이미지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네. 원래 그 여당 탄압이란 말은 없거든요. 야당 탄압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복잡한 정치공학적 이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회부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4부 변환주착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이냐? 서초동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이거 평소랑 다르게 오프닝을 하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변환주착 시간이 돌아왔어요. 두 분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좌영길 기자입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돼 사람은. 그죠? 예.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이렇게 매일매일 들었는데 김태형 변호사님께서 예. 이렇게 코너를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계속 이거는 다음 주 변환윤착 시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의 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일 했어 매일. 예. 예. 근데 약간 부담도 되고. 아니 이게 부담. 예. 왜냐면 다른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는. 근데 요새 또 소개하실 때 그 시그니처 코너 이거는 또 빠지셨더라고요. 우리 뒤끝 씻으시네. 예. 분발하게 방송이 많이 드셨어요. 많이 네. 드셨어. 처음에 우리 저 좌연기 기자 처음에 우리 그 얘기 하거든요. 아직도 네. 출연했을 때 떨덜 떨리던 목소리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상은 PD는 모를 거야.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농담도 치고 들어오십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현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변환주착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 아까 했는데 예, 좌영길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 했어 오늘 소개를. 이게 제가 지난주에 왜 자꾸 월요일날 변환주착 시간 할게요 그러냐면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이거.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뭐 법사위 의원들은 다 알긴 알았을 건데 네, 고기 한 서너 명 알 것 같아요. 나머지 의원들은 저 좋은 거래 찬성, 나쁜 거래 안 들어가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해요, 저도 내용이. 고백하면 방송할 때 왜냐면 안건 조정이안 뭐 중재안 뭐 무슨 수정안 계속 바뀌니까 포기하고 큰 가닥에서만 이제 얘기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안이 2개 올라가 있다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제 힘든데 어쨌든 오늘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거로 그러면 좀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검찰 수사권 일단 남은 게 6대 범죄 중에서 2개. 그렇죠. 네. 그 경제와 부패 이렇게 2개가 남았는데 일단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했던 법안 보안 수사권까지 일거에 다 박탈하는 어마무시한 법안은 지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 법안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법안은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 1차 수사권이 남아 있잖아. 부패하고 경제. 네, 그러면 이제 완박은 아닌 거지. 반박이면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는 올 연말까지. 네, 선거는 올 연말까지. 그건 이제 정의당이 요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수정하세요라고 의견 넣어서 이제 그게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게 일단 제일 큰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얘기가 섞이는 게 뭐가 있냐면 그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어서 회기 처리 때문에 지금 잘라가지고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우려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삭제. 이따 할 거 있다고. 네, 그렇죠. 그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이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청법 개정안까지는
그냥 1차 예전 2020년 패스트트랙 때 했던 법안에서 조금 더 확대된 거다. 검찰의 1차 수사권, 직접 수사권 범위가 조금 축소된 거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말장난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과 등. 근데 원래는 자 기자 예. 이게 저 뭐지? 그 부패 경제 범죄 중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만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종 통과된 거는 부패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건을 검찰이 한다. 이렇게 돼서 예. 그러면은 대통령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부패 경제 말고 또 곁다리 것들도 막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오던데. 맞아요? 뭐 그런 지적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애초에 이게 중이든 등이든 네. 이 경제범죄, 부패범죄라는 개념 자체가 네. 되게 관념화된 거라서 그렇지. 실무상에서는 되게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뭐 라임 사태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거기 경제 부패죠.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이분들이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피의자들이 그 이거를 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이건 형사 사건이에요. 일반 형사 사건. 경찰이 뭐 수사를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중간중간에 그 정치인들 얘기도 많이 나왔고 부적절한 뭐 저기 로비 정황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부패 범죄인가요? 아니면 경제 범죄인가요? 아니면 일반 형사 사건 범죄인가요? 이게 애초에 이런 이 카테고리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하긴. 저는 등이나 중 이거와 관계없이 뭐 의지만 가지면 뭐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다 위임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등으로 하면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별반 차이가 없다 지금. 말은 화려하고 뭐 엄청 치고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물만 놓고 보면 그러면 대형 참사랑 방위 사업 이제 두 개가 내려갔는데 그쵸, 두 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대형 참사는 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안 뭐 이런 되지. 그런 사건이고 방위 산업은 또 검찰이 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팠는데 헛발질을 많이 하고 사실 무리한 수사로 피의자나 참고인들 자살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있다가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가 뭐 이런 부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혁신돼야 될 문제여서 크게 뭐 변화는 없다 사실. 근데 그 검찰청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게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그 수사 범위 그 카테고리 제한한 거보다 이제 저는 좀 실무상 유의미한 변화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수사 검사는 기소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아, 네, 그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예. 제가 수사 검사예요. 김태형보다 막 수사했어요. 자 피의자 누구 아까 피의자 자 김준우 자 구속 기소 하고 딱 공소장 날렸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은 공판부에 있는 좌영길 검사가 가서 재판은 나가지만 기소 결정은 수사한 김태형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까지는. 예. 그럼 앞으로는 제가 막 김태형 검사 수사했어. 수사해놓고 아 나는 김준우 피의자 기소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예. 일단 판단은 좌영길 검사한테 넘겨볼까? 그리고 예. 좌영길 검사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 관념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건 원래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자 이거였는데 검찰청 내에서도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다른 검사가 기소하게 하자. 근데 이게 뭐 그 효율성이 떨어진 건 둘째 치더라도 전혀 이 제도를 설계한 그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PD 수첩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꼽히지 않습니까? PD 수첩 뭐요? 이제 그 PD 수첩 그 관계자들을 이제 광우병 보도를 때? 해가지고 예. 했을 때 그 임수빈 사건은- 검사가 기소 안 하겠다고 사표 쓰고 나왔던. 제가 보세요. 거 임수빈 알죠? 검사가 그때 이거 기소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수사를 해봤더니 기소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표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강제로 찍어 누르면 직권남용 소지도 있고 굉장히 이게 충돌이 큽니다. 근데 이런 제도를 이제 입법화 시키면 제가 검사장이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도저히 기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수사 검사가 얘기하면 그래 고생했어. 저기 차장 여기 이거 기소 의견 낼 만한 검사 한 명 데리고 와. 네, 그러면 뭐 오히려? 아주 합법적으로 예 사건을 암장하거나 약간 기소 의견이나 어떤 불기소 의견을 약간 그 이제 어떤 그 지휘부의 뭐 입맛에 따라서 바꾸는 게 뭐 합법적으로 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나는 사실 궁금한 게 수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을 냈거나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수사 검사가 되면 마지막 결론 저는 기소하는 게 맞습니다 또는 무혐의입니다 하고 결론을 낼 거면 거기 이미 결론 나온 거 아닌가? 근데 굳이 뭐 수사 검사 기소 검사 한 번 더 리뷰하자는 거죠. 그냥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비효율적이거나 오히려 뭘 암장할지 자 기자님 말씀대로 아니면 그냥 요식행위에 그칠지 그건 좀 사실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너무 급하게 들어오니까 이게 좀 이 안들이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도 고민을 다 해서 이건 이런 건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논의 자체가 연결지 못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전화 김준우 변호사 기록을 많이 보지만 나중에 기록만 본 사람보다는 기록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해서 수사했던 사람이 그 사건의 실체는 그렇죠. 제일 잘 알지 않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네? 있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기록만 만들어 놓고 본 사람하고 판단이 글쎄 모르겠네. 하여튼 알겠어. 이건 좀 보도록 하고. 자, 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한국형 FBI니 뭐니 하는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거. 네. 원래는 아까 김준우 변호사 얘기했듯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두 개 남긴다 이거예요. 검찰에. 그럼 한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 떠가지고 그걸로 다 익어난다. 네. 그럼 완전 검수완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수청 빠졌죠. 지금 만들어지는 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중수청 빠졌으면은 검찰의 경제 부패는 이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가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네. 민주당이 이 중수청을 처음에 안에 내놨는데 밀어붙이지 않은 겁니까?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줘도 못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민주당? 아니 이건 중재안 대로 간 거죠. 중재안? 네. 중재안 중재안 1년 6개월 후에 출범하는 위해서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지금 법안 발의를 할 수는 없죠. 부치가 안 넣었다며요. 근데 이거를 발의되지 않는 성립 원래 뭐 한다 이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제가 볼 때는 조문화 안 한 게 중재안 정신을 예를 들어 중재안을 저버리고 중수청을 밀어붙일 거였으면 중수청 법안 발의된 거 이수진 법안 뭐 무슨 누구 황운하 법안 다 있어서 그거 그냥 발의 던져놓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시행을 1년 6개월 후에 한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나중에 그 법 폐지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한 건데 이거를 왜 증발했나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네. 근데 장영기 기자 뭐 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중수청이란 걸 크게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애초부터. 아니 제가 그 지금-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네. 제가. 제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의 빙의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빙의. 예. 목소리 중요해야 돼요. 아니 제가 그런 거 못하고 예. 김수민 근데 이거를 잘하지 그런 거.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뭐요? 중수청?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 그러면 이게 검찰도 있고 경찰은 오히려 이제 행안부 장관이 인사를 다 하고 거기에 이제 더 이게 독립성을 침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데 이 중수청까지 하나 더 지어준다. 그럼 이거 뭐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응천 예. 의원이 사실 저희랑 인터뷰할 때 그 얘기 예.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당선인의 빙의를 해보자면 뭐 그런 거죠. 야 동훈아,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뭐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표정 관리 좀 하시죠.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의문스러운 게 제가 사회부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도대체 민주당이 왜 하려는 건지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애초부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그 검찰을 이제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게 뭔가 이게 민주당을 괴롭혔던 조직 이렇게 약간 이미지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원래 그 여당 탄압이란 말은 없거든요. 야당 탄압이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이 될 거거든요. 근데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복잡한 정치공학적 이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사회부 기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 반 변호사, 반 정치인. 제가요? 아니, 반 정의당- 언론인, 반 방송인, 반 방송인. 오케이. 그러게. 오케이. 반 방송인.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야? 민주당의 중수청 FBI를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사안이어서 왜 그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가입돼 있는 민변에서도 한 4월 12일쯤 성명이 나올 때는 좀 민주당의 입법 그게 너무 좀 거칠다 이런 우려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죠. 그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수처 설치 이후에 예전에 이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쪼개자는 의견이 여기서 어떤 함수로 배치돼야 되는 거냐, 공수처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공수처는 요 정도가 좋고 필요하면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수기가 충분히 안 됐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난주에도 임찬종 기자님이랑 저랑 동의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럼 수사 인력 다 경찰로 보내고 수사지휘권 복원하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이 지금 어쨌든 무리가 좀 있지만 이 법안에 심정적으로 찬성하는 변호사들도 이론을 제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가름하랄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민주당이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개특위를 열어서 좀 더 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는 이제까지 했던 얘기는 검찰청법 네. 토요일에 통과됐던 거 요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요 내일이죠. 내일 통과될 게 120% 확실시 되는 네. 형사소송법 얘기해 볼게요. 그 형사소송법 통과되면 요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기자 보안 수사 별건 수사. 아이고 이거 어렵더라고 이거. 예. 보안 수사 별건 수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 어려워 검찰청법보다. 이 논의 통칭해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혼선을 빚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형사 사건 중에 99.2%는 수사 기소가 분리가 돼 있어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입니다. 이 영역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0.8%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합니다. 여기는 경찰이 안 들어가죠. 예. 한 17,000건 중. 예. 근데 그 어떤 검찰의 중립성 문제라든가 어떤 검찰권 남용의 폐해 이런 걸 지적할 때는 0.8%의 검찰 직접 수사 사건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면 이거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그러니까 이제 99.2%의 그 사건에다가 지금 약간 그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건 그 0.8% 부분이에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그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그래서 지금 그 장애인 인권법센터의 그 김혜원 변호사도 지금 여러 군데로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갔어요. 근데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다 그랬는데 지금 손발을 당장 이게 좀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자르고 봅시다. 수술부터 하고 봅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어떤 정치적 중립성하고는 이제 무관한 그 경찰이 먼저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됐는지 그 리뷰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리뷰하는 그 절차인데 여기서 그 경찰이 만약에 그 검찰이 송치를 안 하고 끝내버리면 그 사건 피해자나 그 어떤 고발인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소인만 남기고 고발인은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피해자 보고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는 그 특수수사나 이런 영역도 아닌데 왜 이걸 갖고 건드리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진짜 복잡한. 왜냐하면 피해자는 고소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고발인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소인과 고발인 이거 일반 분들 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고소인은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성범죄 피해 여성, 사기에서 돈 삐낀 피해자, 보이스피싱 당한 분들 이게 이제 피해자고, 피해자들이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제3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무슨 누구 국회의원을 뭐로 고발한다. 그렇죠. 뭐 보수단체도 나오고 뭐 진보단체도 나오고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하는 게 고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혜원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 본인 장애인 사건 많이 하니까 피해자인데 고소를 직접 할 능력이 좀 역량이 부족하고 장애인분들은. 거기서 인지 수사가 그대로 된 케이스는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또 제3의 영역을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법에서 개정안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없어지는 거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입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거 아닌 것 같아요라고 불송치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리뷰를 강제하는 법이 있었는데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서 사건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 암장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주된 우려죠. 그리고 원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재정 신청할 수 있는 법은 서너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법과 현실이 좀 여기서 구분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의 신청을 안 해도 불송치 결정된 서류는 90일 동안 이제 검찰에서 넘어가요. 그럼 검찰이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본인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안 한다고 그럼 검찰 무시하는 겁니까? 라는 사실 이제 검찰이 무시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올라오든 형제 번호라고 해서 검찰에서 사건 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불기소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가 기명으로 검사 이름이 남으니까 검사가 열심히 보는데 불송치 결정이 된 문서는 검찰이 보긴 보는데 자기 이름이 크게 안 남으니까 대충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볼 수 있고 봐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길은 있는데 완전 암장되는 건 아닌데 실제로 검찰이 그렇게 하면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일 안 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이의 신청을 했으면 검찰 이름이 해서 사건 번호가 생기니까 검찰이 일을 할 텐데 그래서 검찰이 일을 안 할 거다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그리고 경찰이 일을 그러니까 둘 다 못 믿으니까 규제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 이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나 보충 입법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완전 길이 다 끊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법을 제대로 안 본 거 아니냐라는 되게 복잡한 얘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권 입장에서 뭐 허위 사실 무슨 스캔들 이런 거 터지면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시민단체 통해서 우회 전략으로 고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 뭐 보수단체 시민단체든. 그럼 그 고발인들이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에 덮으면 이의 신청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각 정치 세력에게는 사건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좋을 때도 있고, 에? 나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럴 건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돌아올지. 경찰 일선에서는 이런 정치적 사건 말고도 남용되는 고발이 너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은 네. 검찰도 이거 땡큐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올라오는데 일일이 쓰다가 이거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쳐낼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의도에 있는 일을 서초동으로 가져오지 말자 이건데 여의도 일이 서초동으로 가는 제일 많은 케이스 중 하나가 각종 본인들에게 유리한 단체를 통한 우회 고발. 요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지 뭐? 실체가 좀 없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요 다 있어. 진보 단체든 보수 단체든 양쪽 다 있어.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통적인 뭐 제가 좀 친하거나 있는 오래된 20년 30년 단체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뭐 하여튼 실체가 있는지 좀 애매한 이름으로 달아서 막 많이 고발하는 거예요. 뭐 있지 양쪽에 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수사기관 개혁이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힘을 실어주면 네. 그만큼 경찰은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경찰의 통제를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하면 됩니다. 그럼 검사의 통제는 누가 하느냐? 법원이 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의 통제는 누가 하느냐? 그럼 뭐 언론하고 이제 사회가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이게 상호 균형이 잘 갖춰지느냐 이 방향을 갖고 와야지 자꾸 어떤 그 특정 정치적 사건을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에 대입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으로 성급하게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도를 설계하면 이게 좀 제대로 좀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일성 관련한 얘기인데 별건, 보안 수사, 별건 수사 원래 안 되는 거고 동일성 있는 건데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단일성 표현까지 이상했던 단일성이나 이상한 표현은 빠졌어요. 동일성만 남았는데 그러면 사건을 암정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대로라고 하면 다시 내리라는 거죠. 경찰로 내려서 그 부분 수사하라고 할 수는 있죠. 이거 이상한데 이거 봐봐. 김경희 이거 봐봐 이렇게 검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사건이 오염되거나 기록이 유실되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인 수사가 안 될까 이거에 대한 우려지 그럼 수사를 하지 말란 얘기냐는 아닌데 자꾸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수사하지 말란 얘기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하지 말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질과 형식의 자, 문제예요. 그럼 답만 물어볼게요. 한 1분 남았는데 제가 검사예요. 김준우 형사가 했던 사건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자영길 씨가 이거 수사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횡령으로 왔는데 딱 보니까 사기도 있는 것 같은 걸? 그럼 요 사기 여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예.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저기 이의제기권이 약간 제한되거나 이런 건 다 불송치 결정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초에 그 논의 단계에서 별건 수사라는 그 말도 굉장히 오염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별건 수사란 말은 형사소송법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에서 약간 그 검찰권 남용을 주장할 때 별건 수사란 말을 길게 쓰는데 검사가 범죄 혐의가 나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수사를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냈는데 그 영장에 기재된 그 사실을 벗어나서 뭐 증거물을 수집한다든가 이런 거는 허용이 안 되겠죠. 근데 이 논리하고 검사가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이제 기소하면 안 된다, 수사하면 안 된다. 이 논리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오늘은 어렵다. 마지막 어려워요. 대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요. 저도 한 반만 알아들었어. 약간 그런 거예요. 네. 수시를 도입했어. 네. 그럼 면접 불공정하지 않을까?
약간 그럼 수시를 반대 아니면 면접을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거야. 보완 논의가 전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연장 시그니처 코너예요. 변호연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연기 기자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